그들이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오리온 10. 그날 아침 러시아 진지 위로 날아간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총을 쏘지 않았다. 그것은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았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 것을 분석가들에게 전달, 이미지를 좌표로 변환한 사람, 그리고 파괴로 조정, 때로는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미사일, 드론, 탱크가 아닙니다. 때로는 기계에 의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적이 믿었던 그들 자신의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와 싸웁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신에게 무기를 돌립니다. 이것은 철의 안면입니다. 전쟁터는 선전보다 더 크게 말한다. 올란 10. 러시아 공중 정찰의 일꾼입니다. 소형 프로펠러 구동, 무인 항공기, 약 3m의 날개 길이로, 그리고 최대 16시간의 비행 지구력, 러시아 지휘관들이 사용하는 드론입니다. 전면 전체에 걸쳐 감시에 의존합니다. 포병, 포격 및 전장 인식. 그것은 1-0에서 5-0m 사이의 고도에서 날아다닙니다.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 운반, 그리고 실시간 비디오를 지상국으로 전송, 이미지를 사용하여 포격을 지시합니다. 우크라이나 움직임 모니터링, 그리고 지능 사진을 구축. 러시아 작전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 수천 개의 오리온 10이 배치되었습니다. 전면적인 침략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 군인들은 머리 위에서 그들을 보는 것에 익숙하다. 하늘을 향한 익숙한 실루엣, 우호적인 감시를 알리는 신호, 친절한 커버리지와 편안한 지식, 위에 누군가가 전장을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는 정보 제공. 며칠 전 동부전선에서 한 분야의 러시아 병사들이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오리온 10을 보았다. 그들의 위치 위로 그것의 일반적인 패턴을 날립니다. 그들은 그것에 발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의심스럽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계속했다. 위치 사이 이동 주차 차량,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명령 벙커에서 브리핑 개최. 그들이 믿었던 보호 눈 아래 그들 자신의 정찰기. 그들은 드론이 그들의 것이 틀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캡처. 우크라이나 전자전 부대 상수에 관여했습니다. 러시아 드론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본격적인 침공 첫날부터 그들의 주요 임무는 혼란입니다. 방해 제어 링크, 스푸핑, GPS 신호, 그리고 지능의 질을 떨어뜨린다. 러시아 드론이 제공하는 것. 그러나 때때로 우크라이나 EW 전문가, 운영 중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달성하십시오. 오리온 10 캡처. 널리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문서화된 취약성,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에서 드론은 무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합니다. 지상 관제소와 통신하기 위해 알려진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링크, 정보가 연구한 우크라이나 신호. 거의 4년의 전쟁에 걸쳐 광범위하게 우크라이나 이 유닛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드론을 유발하는 이 링크를 방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리 프로그래밍 된 것으로 전환하려면 자율비행 모드이지만 가로채기 위해 제어 신호를 디코딩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명령을 주입합니다. 지상국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 실제로 우크라이나 운영자는 드론을 납치할 수 있습니다. 비행 경로를 제어,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입니다. 러시아 지상국 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믿습니다. 기술적 오작동으로 인해 이벤트 약 일주일 전 이 계정의 설명,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EW팀 올란 10을 감지했습니다. 정찰 임무 수행, 연락선 너머, 팀이 요격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드론의 제어 신호를 분석합니다. 특정 주파수를 식별하기 위해 변조 패턴 및 암호화 매개 변수, 그런 다음 표적 전자 공격을 배치했습니다. 드론 사이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러시아 지상국, 동시에 교체 링크를 설정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EU 시스템에서 러시아 운영자 원격 측정 화면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하지 않은 사건, 전자 간섭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우크라이나 운영자의 기술적 결함, 드론의 카메라 피드가 자신의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그들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우크라이나 팀은 포로로 잡힌 올란 10을 안내했습니다. 최전선에서 벗어나 점차 내려갑니다. 자동화된 트리거를 방지하려면
기본 프로토콜로 돌아가기, 온보드 시스템에서 여전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지 뒤에 들판에 착륙했습니다. 제어된 터치다운, 비교적 평평한 축축한 스트레칭에서 복구팀이 몇 분 만에 항공기에 도착했습니다. 드론은 손상되지 않은 기체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기능, 항전 및 항법 시스템 작동, 연료 탱크가 아직 부분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후방 지역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엔지니어 팀이 있는 곳, 그리고 전자전 전문가, 전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링 팀, 캡처된 오리온 10을 받았습니다. 변환하는데 48시간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정찰 자산에서 우크라이나 정보 무기로 작업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수행, 엄격한 운영 보안 조건 하에서 포획된 드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계획, 첫 번째 우선순위는 통신 교체였습니다. 올랜드 텐스 원본, 러시아 라디오 데이터 링크 모듈, 드론을 지상국과 연결, 그리고 전송된 비디오 및 원격 측정,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통신 모듈로 교체, 다른 주파수로 작동, 다른 암호화로 이것은 드론이 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운영자가 제어, 러시아 지상국의 가능성 없이 통제력을 되찾거나 심지어 감지, 드론의 전송, 모니터링 장비에 두 번째 우선순위는 탐색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올란텐스, 자동 조종, 미리 프로그래밍된 경유지가 포함된 그리고 기본 좌표로 돌아갑니다. 러시아 발사장을 위해 우크라이나 비행 계획으로 삭제되고 재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3시간의 감시 경로, 그것은 러시아 위치 위로 드론을 가져갈 것입니다. 전선의 15콩엠 구간을 가로질러 고도와 속도로 정상적인 올렌탄 작업과 일치합니다. 비행 계획은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러시아 정찰 임무와 똑같습니다. 같은 고도, 같은 속도, 같은 원형 패턴, 지상에 있는 러시아 군대 보는데 익숙했다. 자신의 오리온 드론에서 세 번째 우선순위는 카메라였습니다. 오리온 10의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고정된 테스트, 그리고 새로운 것에 연결됨, 우크라이나 통신 모듈, 엔지니어들, 비디오 피드가 전송되도록 보장, 우크라이나 지상국까지 실시간으로 정보 분석가가 있을 곳, 이미지 처리 대기 중 도착한 대로 드론이 우크라이나 들판에 착륙한 지 46시간 만에 그것은 준비되었다. 다시 칠한 표시는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드론은 원래 러시아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일련 번호 및 단위 표시 포함, 공중에서, 땅에서, 어느 거리에서나 그것은 그것과 똑같이 보였다.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러시아 오리온 10, 보이지 않는 것과 치명적인 유일한 차이점, 카메라를 통해 보고 있던 사람, 오리온 10을 개조한 미션, 약 9시 30분에 출시되었습니다. 2월 말 아침, 회색 흐림에 높은 천장을 제공하는 조건, 드론이 아래에서 작동하기 위해 가시성을 줄이면서 날카로운 눈을 가진 러시아 관찰자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기 위해 항공기의 비행 특성에서 드론은 약 2.0m까지 올라갔습니다. 표준 혼란식 작동 고도,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향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사고 없이 연락선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EW 전선을 따라 팀이 조종되었습니다. 방해 시스템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환된 드론을 방해할 것입니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통신 링크, 드론이 날아갔다. 고해상도 비디오의 꾸준한 스트림 전송, 우크라이나 지상국으로 5명의 정보 분석가가 화면에 앉은 곳, 카메라가 공개한 모든 것을 목록화합니다. 드론 아래, 러시아 군인들은 그들의 일과를 계속했다. 올랜도의 친숙한 실루엣,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보였다. 러시아 군대가 전에 수백 번 본 적이 있다는 것, 친절한 감시를 의미하는 모양. 그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무도 2번 보지 않았다. 아무도 방공 무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드론이 특이하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라디오 채널에서 정보가 감시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신호. 앞으로 3시간 동안 드론은 체계적인 패턴을 날렸습니다. 러시아 영토의 15콩해물을 가로질러, 그리고 그것이 모은 지능, 완성도와 디테일이 뛰어났다. 카메라가 식별되고 위치가 지정되었습니다.
러시아 장갑차 농도 4개, 탱크와 뱀비, 위치의 주차, 우크라이나 드론에 숨겨져 있던 것, 위장망으로, 그리고 S-300 방공 커버리지, 그것은 이전에 있었다.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찰 비행, 해당 분야의 방공 시스템이 너무 위험합니다.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아래로 날아가는 오리온, 친절한 신분증, 카메라는 위치에 무제한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정보, 몇 주 동안 지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드론이 날아갔다. 2개의 러시아 포병 포대 위치, 각각의 3개의 2개의 S-19, MST 호위함, 트리라인에 배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한 총으로 각 총의 정확한 좌표가 기록되었습니다. 탄약의 위치와 함께 사전 포지셔닝 포인트,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던 경로, 대체 사격 위치로 러시아 지휘소, 통신 안테나가 장착된 차량 클러스터, 그리고 발전기는 농장에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카탈로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드론의 카메라가 차량 유형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의 구성, 그리고 사이트 주변의 활동 패턴, 그 기능을 확인했다. 대대급 본부로 2개의 공급 창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쌓인 탄약 상자가 들어있는 것, 열린 측면 대피소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료 방광 포함, 그리고 차량 정비 장비, 흑범유로 둘러싸인 화합물의 위치, 둘 다 우크라이나 정보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임무 전에 이전에 확인되지 않은 러시아 박격포 배터리, 트리라인에 배치된 4개의 튜브, 발견 및 지리 위치, 드론의 적외선 카메라, 최근에 발사된 튜브의 열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배터리가 활성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의 위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가, 우크라이나 지상국에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했습니다. 대상 목록 생성, 드론의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성장했습니다. 올란이 3시간의 임무를 완수했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미리 정해진 장소에 착륙, 우크라이나 라인 뒤에 포괄적인 타겟팅 패키지를 작성했습니다. 6개의 높은 우선순위 목표, 정확한 GPS 좌표를 가진 각각 확인 식별 및 평가된 군사적 가치. 올랜턴은 러시아 기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운영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드론을 기술적 손실로 치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이다. 결과가 분명해질 때까지 올리언스 임무에서 생성된 타겟팅 패키지 우크라이나 스트라이크 플래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정된 일련의 공격을 설계한 사람, 그날 밤 처형될 것, 놀라움의 요소, 극대화, 러시아인들이 입장을 바꾸기 전에 드론이 관찰한 것, 001 사이에 6개의 목표가 명중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동안 히마르스의 조합, GMLRS 로켓과 FPV 드론 무리, 목표물과 일치하여 파괴하기에 가장 적합, 농장 대신 대대 지휘소 하나를 공격합니다. 2개의 GMLRS 로켓에 맞음, 그것은 본관과 발전기를 쳤다. 동시에 건물이 무너졌다. 안뜰에 있는 통신 차량, 파편에 의해 부서졌다. 8명에서 12명으로 추정되는 장교, 그리고 통신 직원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대대는 작전 조정 능력을 잃었다. 그 부문을 가로질러 2개의 첫 번째 포병 포대를 공격합니다. Drei Zweisneunzehn mich durchs Hawitzes. 정밀 유도 포탄에 맞음. 총이 사격 위치에 있는 동안 정확히 올리언스 카메라가 그들을 관찰한 곳 3명의 호위함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승무원. 근처에 미리 배치된 탄약. 2차 폭발로 폭발. 4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병 배터리 3개를 공격합니다. 낮은 고도에서 접근한 FPV 드론에 의해 타격. 러시아 방공 범위의 틈새를 통해 올리언스 비행기가 신원 확인을 도왔다는 것. 3개의 호위함이 더 파괴되었습니다. 사격 임무 중 붙잡힌 승무원. 그들의 튜브는 탄막에서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위치에 대항하여 지휘하고 있었다. 탄약고 4개를 공격하다 단일 GMLRS 로켓에 맞음 열린 쪽 대피소를 직접 강타했습니다. 저장된 포탄의 폭발, 2차 폭발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2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위성 이미지에서 볼 수 있음. 지속적인 열 서명으로 그것이 창고를 소비했다. 그리고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것, 연료 창고 오를 타격, 세대의 FPV 드론에 맞았습니다. 연료 방광을 목표로 한 것,
그 결과 발생한 화재는 몇 시간 동안 타올랐습니다. 디젤 윤활유 소비, 그리고 차량 유지 보수 용품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유닛을 섹터에 남겨두고 일주일 이상 연료 재공급 없이 FPV 드론에 맞은 박격포 배터리 6개 타격, 4개의 튜브를 쳤다. 그리고 그들 옆에 탄약이 쌓여 우크라이나 진지에 발포했던 같은 오후는 영구적으로 침묵했습니다. 총 피해 평가 6, 스트라이크 비용 3시간의 진흥으로 가능, 포획된 드론 한 대에 의해 모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망 또는 부상자 추정 손실 685명의 러시아 군인과 장교, 대대 지휘 요원 포함 6명의 포병 승무원, 박격포 승무원 및 창고 직원, 장비가 6개 ES 니칸 MSKS를 파괴했습니다. 자체 추진 호위장치 9, 1,200만, 82MEM, 박격포 튜브 4개, 60령 및 20령, 대대 지휘소, 통신 장비 및 차량과 함께 3,500만, 내용물이 있는 탄약고 1,000만, 내용물이 있는 연료 창고 50만, 150만, 다중 지원 차량 및 장비 1, 200만, 총 예상 자재, 손실 1, 850, 3,060만, 전체 운영 비용, 올랜드 캡처에서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정찰 비행 6번의 스트라이크로 올랜드 전환 비용은 약 0달러입니다. 그리고 교체 부품으로 10, 0, 엔지니어링 시간에 GML-RS 로켓의 가격은 약 320영, 440영입니다. FPV 드론의 가격은 약 5,000달러입니다. 총 운영 비용 0달러, 대략 33만, 6만, 투자 수익 약 50, 80 대 1. 하늘의 두더지 러시아군 부문, 설명할 수 없는 파업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가정을 무시한 엄청난 재앙, 운영 보안에 대해 최전방 15콩엠에 분산된 6개의 목표물, 그리고 그들 중 많은 뒷부분, 위장 그물 아래에 조심스럽게 숨겨 지역 마스킹을 사용하여 배치. 그들 중 일부는 몇 주 동안 작동,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탐지되거나 표적이 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수술 정밀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패턴은 틀림없었다. 표적을 검토하는 모든 정보 장교에게 누군가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상세한 지리 위치, 모든 중요한 그림, 이 부문에 러시아 군사 자산, 높은 수준의 소스만 있는 사진 종류, 포메이션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처분이 제공할 수 있음. 초기 러시아 반응, 가로채는 통신을 기반으로 즉각적이고 예측 가능. 인간정보원의 의심, 그들의 계급 내의 배신자, 또 다른 탈북자, 다른 것을 황폐화시킨 사람처럼 그 달 초 러시아 대형 카운터 정보 장교들이 그 분야에 내려왔다. 파업 후 몇 시간 이내에 직원들은 그들의 임무에서 뽑혔다. 그리고 신문, 파괴된 위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장교들, 위치가 통신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접촉과 움직임, 기밀 지도에 대한 액세스 로그 및 운영 문서, 미친 듯이 긴급하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장교의 전화 기록, 그리고 선임 NCO 구성,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가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같은 편집증, 하나의 러시아 대형에 대한 신뢰를 독살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동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지휘관 만들기, 운영정보 공유거림, 이제 다른 장치를 감염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를 통해 확산, 우크라이나가 운영하는 전염병처럼 의도적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3명의 경찰관이 신문을 위해 구금되었습니다. 처음 48시간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다.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얻은 것, 그들의 신문은 명령을 소비했다. 관심과 자원, 그것은 헌신했어야 했다. 파괴된 능력을 재건하기 위해, 그리고 포메이션의 전투 효과 회복, 두더지 사냥은 그 자체의 피해 형태가 되었습니다. 대열의 직원 작업 마비, 그리고 복구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파업의 물리적 파괴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야 비로소 러시아 드론 유닛이 있을 때 원래 캡처된 오리온10을 작동시켰습니다. 드론의 실종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리적 범위와 함께, 그리고 지능의 정밀도, 그것이 파업을 가능하게 했다. 누출의 실제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깨달음은 놀라웠다.
그들 자신의 정찰 드론은 온전한 상태로 포착되었습니다. 통신 시스템 교체, 내비게이션이 다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그들의 위치 위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3시간 동안 매핑, 사진 촬영, 그리고 형성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지리 위치, 지정, 그들 자신의 군인들이 아래에서 그것을 보는 동안 그들 중 하나처럼 보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로채는 통신에 따라 러시아 장교들 사이의 반응, 진실을 배운 사람은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일종의 실존적 공포에 경노하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포착할 수 있다면 감지 없이 돌려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온란십, 그리고 수백 명이 정면을 가로질러 날고 있었다. 주어진 날의 적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위치 매핑, 심리적 효과는 부식성이 있었다. 러시아 방공 요원, 자신의 드론을 참여시킬지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운영자들은 그들의 확인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호 변동을 해석하는 제어링크, 잠재적인 납치 시도로 통신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강화했습니다. 작업 속도를 늦추는 변경사항, 그리고 유연성 감소, 러시아 드론 유닛이 필요했던 것,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의미, 올 랜턴의 캡처 및 변환, 전쟁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전자전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정보작전 및 심리작전, 세 가지를 모두 하나의 동작으로 결합, 여러 차원에 걸쳐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물리적 피해, 6개 목표물 파괴, 85명의 사상자, 3억만 달러 장비 손실, 어떤 측정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보 대통령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EW, 러시아 드론을 포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온전한 변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적이 감지할 수 없는 정찰 플랫폼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의 장비처럼 행동합니다. 이 기능은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존재하는 지속적인 위협을 생성합니다. 모든 러시아 사령관의 마음에 머리 위에서 온란을 볼 때마다 그것은 우리의 드론 또는 그들의 것입니다. 함축적 의미, 개별 드론 캡처 이상으로 확장, 우크라이나 EU가 하나를 납치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면 10, 잠재적으로 많은 사람을 납치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드론의 네트워크 만들기, 러시아 위치를 체계적으로 매핑합니다. 전면 전체에 걸쳐 암호화를 강화하는 러시아의 대응책, 인증 프로토콜 추가, 자기 파괴 메커니즘 구현, 포획된 드론은 모두 비용이 듭니다. 복잡한 작동 속도, 그리고 신뢰성, 모든 대응책, 드론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배포 속도가 느리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의도된 목적을 위해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 2022년 2월부터 러시아는 약 200을 잃었습니다. 49,000명의 군인이 죽고 다쳤습니다. 11영대와 600대 이상의 탱크가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24영대의 장갑차 제거,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사용하는 드론, 남은 힘을 찾고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손에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제작자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위치 위로 비행, 타개하는 파업을 안내하고